네, 안녕하십니까. IT 지식방송 토크IT 제목은 GPT 고성입니다. 오늘은 클라우드 환경에서 정보보호 관리 체계 ISMS 인증이라고 하죠. 그동안 이제 우리가 온프리미스에서 어느 정도 규모가 된 기업들은 무조건 이제 받아야 되는 인증이었는데 이런 것들이 클라우드 시대가 되면서 굉장히 많은 또 변화가 있는 것 같고 그거에 또 이제 기업들은 또 대처해야 될 거고 어떻게 대처할 건지 그런 거 잘 난감한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 메가존의 고광석 이사님 오늘 전문가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고이사님, 네. 근데 좀 메가존인 줄 알았는데 밑에 보면 클라우드 시큐리티 주라고 돼 있거든요. 아, 근데 투잡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지금? 아, 투잡이라고 하시기엔 좀 그렇고요. 네네네. 메가존은 이제 클라우드 이노베이터로서 이제 역할을 하고 있고, 네네. 저는 그 안에서 이제 클라우드와 관련된 보안에 대해서 메가존은 이제 자문을 하면서 네. 같이 협력하는 그런 관계로 상생하고 그럼 있습니다. 클라우드 시큐리티가 메가존의 관계사군요. 네, 그렇게 볼 수가 네, 있겠죠. 클라우드 보안 쪽에. 자, 그다음에 고이사님은 네. 저 ISB 인증에 관련돼 가지고 네. 실제로 이 심사위원을 하신 지 꽤 오래되셨죠? 이제 한 280일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아, 네. 실제로 뛰는 거는. 네, 그리고 네. 거의 한 40개에서 50개 정도의 기관 기업의 이제 ISMS 인증 심사를 참여를 했고요. 그리고 네. 마찬가지로 이제 컨설팅 부분도 음. 수행을 하고 있고요. 이 ISMS 이거 발음이 ISMS라고 있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발음이 잘 꼬이네요, 좀 이렇게. 저희도 굉장히 그 심사 나갈 때마다 항상 그리고 네네. 컨설팅 할 때마다 그러니까요. 발음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러니까요. ISMS. 자, 이 인증이 여기 언제 처음 만들어졌고 이게 왜 만들어진 겁니까? 2001년도에 정보통신망법이 개정이 되면서 네. ISMS 인증 제도가 이제 법제화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2002년도에 거기에 관련된 기준이 이제 고시가 됐고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그 ISMS 인증이 시작이 됐고요. 자, 근데요. 이 ISM 인증이 이게 우리나라에서만 뭐 먼저 만든 건지 아니면 원래 글로벌한 이게 인증 제도인지 그 궁금한데. ISMS 인증 제도는 글로벌 인증 제도는 아니고요. 네네. 그 ISO 27001 지금 예전에는 BS 7799라고 하죠. 네네네. 정보보호 관리 체계에 관련된 국제 표준이 있었는데 네. 그 부분을 좀 차용을 해가지고 국내 현실에 맞게끔 정부에서 인증 기준을 만들고 고시해가지고 기업들이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정보보호와 관련된 관리 체계를 설계하는 기준을 만들어준 겁니다. 네. 그럼 이게 이 체계를 만들어 가지고 실제로 이제 국가적으로 이 기업한테 네. 의무적으로 뭔가 그 시효가 된 거는 언제부터 이게 시행이 된 거죠? 2013년도부터 14년도. 이제 의무화가 시행이 됐고요. 네네. 그 이전에 이제 많은 이제 그 보안 사고들이 많이 터졌었죠. 네네네. 그런 부분들 때문에 기업은 일정 부분에 대해서 그 사회적인 책임을 갖고 가야 된다는 네네. 그런 취지로 인증 제도가 이제 의무화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의무화가 됐다고 하셨는데 네. 의무화가 됐다면 이게 모든 기업에 해당되는 건 아닐 테고 네. 어떠한 기업들의 이것이 의무화가 된 겁니까?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을 하는 사업자들, 예를 들면 쇼핑몰이라든지 네. 그리고 뭐 그 인터넷 교육을 하는 뭐 회사 그리고 그 정보통신 서비스를 활용해 가지고 재화를 공급하는 그런 기업들 중에서 그 매출액 기준이 네. 100억 100억. 또는 직전 연도 3개월 기준으로 네. 그 1클릭 히트 수가 100만 건인 이상인 기업들이 대상이 됐고요. 네. 현재는 이제 1,500억으로 이제 일반 기업들에 대한 대상도 다시 기준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게 온라인으로 정보 서비스 안 하더라도 네. 제조업인데 예. 그 매출액이 예. 1,500억 이상이 되면 예. 이걸 받아야 되는 겁니까? 현재는 기준은 그 상급 종합병원 네. 그리고 교육기관들이 일단은 의무 대상이 됐고요. 향후에는 뭐 제조업 쪽이라든지 이쪽에서도 아마 온라인화 돼 있는 부분들이 좀 생기기 때문에 네네.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좀 아마 확대 적용될 것 같은 기류가 흐르긴 합니다. 뭐 병원 같은 경우는 이게 사실 그 개인의 네. 의료 그 데이터 같은 것이 유출되면 사실 굉장히 큰 이제 그 프라이버시 노출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죠? 맞습니다. 네. 악용될 소지도 높고 그쵸. 그래서 병원 쪽을 확실하게 좀 하는 것 같네요. 얘기 들어보니까. 네, 지금 그래서 병원 쪽은 확실하게 드라이버가 걸려 있는 것 같고 이제 교육기관 쪽이 조금 많은 좀 논쟁이 있긴 한데 네.
어쨌든 그 개인정보 유출 사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피해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합의를 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를 할 수 있는 선에서 진행이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자 여기 보면 그 2016년 네. 작년 6월달이죠. 예. 작년 6월달에 IS 인증의 의무 대상이 확대했다고 예, 그게 하셨는데 이게 뭐죠? 그게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이제 매출액 기준 또는 아시. 세입 기준으로 1,500억 네네. 이상인 그 기업들에 대한 기준이 들어가고요. 네네. 그 중에 일단은 시범적으로 음. 상급 종합병원 그리고 그 재학생 수가 1만 명 이상인 네네. 종합대학이 네. 이제 포함이 됐죠. 자 그럼 올해 3월달에 네. 이제 그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해서도 이거를 인증 범위를 포함시키겠다. 네. 이게 포함시키겠다고 말을 한 겁니까? 아니면 이것이 실제 이렇게 포함이 된 게 시행이 된 겁니까 지금? 클라우드에 대한 부분은 이전부터 계속 그 인증 파트에 들어가 있긴 했어요. 네. 들어가 있긴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범위에 대한 명확성이라든 이런 부분들이 조금 많은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네네. 이번에 이제 그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들이 ISMS 인증을 받으면서 그리고 인증을 준비하면서 네. 그 서비스를 사용하는 기업들 음. 예를 들면 쇼핑몰이라든지 이런 그렇죠. 그 서비스를 활용해 가지고 자신의 서비스를 재판매하는 이런 기업들이 그 빠져 있었던 그런 부분들 네네. 그런 클라우드 부분들도 포함시켜 가지고 인증 범위에서 인증 심사를 해주겠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그럼 같습니다. 지금 현재 국내에 네. 국내 퍼블릭 뭐 메가존 포함해서 네,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지 꽤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데들이 그럼 거의 다 이 인증을 다 받은 상태인가요? 어떤가요? 국내 기업들은 다수가 받았고요. 네네. 그리고 해외 그 글로벌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음. 그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인증 심사를 진행한 거로 알고 있고요. 네네. 그리고 그 이외에 뭐 IBM이라든지 뭐 아니면은 그 MS라든지. MS 애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계속 준비하고 있는 거로 알고 네네. 있습니다. 네네. 자, 지금 이제 인증 심사를 하시잖아요. 네. 그러면 심사를 하는 것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네, 인증 심사할 수 있는 자격이 있을 것 같은데 네, 그 자격을 따신 겁니까? 네. 이사님은? 예, 저는 2010년도에 오. 자격을 땄고요. 네네. 이게 이제 그 요새는 이제 ISMS 고시라는 이런 별명으로 그 통칭이 되고 있는데 네네. 이제는 시험을 봐가지고 음. 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나서 나중에 이제 사후에 그 실제 그 모의 심사를 하는 시험을 봐가지고 그 네. 안에서 이제 인증위원을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이제 인증위원이 몇 분이나 계시죠 지금? 지금 현재 1,000에서 1,500분 정도 네. 계시는데 네. 실제로 실제로 이제 다들 기업에 몸을 담고 있다 보니까 인증 심사위원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한 10에서 15% 정도 인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IS 인증을 받은 네. 국내 IS 인증을 받은 기업들은 몇 개나 됩니까? 현재 그 지금 기준으로 보면은 키사 사이트에 나와 있는 게 499개 기관이 지금 네. 현재 인증을 유지하고 있고요. 음. 전체적으로 발급 건수는 한 724건으로 그렇게 통계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인증을 받으면 네. 한번 인증 받으면 그냥 계속 유효한 건지 아니면 또 주기적으로 또 계속 또 받아야 되는 겁니까? ISMS 인증은 3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유효성이 다시 재검증이 되고요. 최초 심사를 받고 나면은 그 이듬해부터는 두 번의 사후 심사를 거치고 다시 네. 갱신 또는 최초 심사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 이제 클라우드 네. 시대 얘기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어느 기업이 네. 그 이미 온프리미스 환경일 때 이미 다 받아놨어요. 네. 근데 이제 예를 들면 메가존의 AWS 서비스를 이제 받기로 했어요. 네. 그러면 이미 받아놓은 온프리미스 받아놓은 인증 갖고 다 되는 건지 아니면 또 다시 새롭게 IS 인증을 다시 처음부터 다시 받아야 되는 건지. 그 처음부터 최초로 다시 진행을 해야 되는 게 맞고요. 네. 그 부분은 그 기업체가 운영하는 인프라에 대한 커다란 변화가 생겼을 경우에 네네. 이제 다시 최초 심사로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규칙이 돼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클라우드에 대한 부분이 이제 포함이 된다면 다시 재최초로 네. 인증 심사를 수검을 받아야 되는 네. 부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 기존의 온프리미스 말고요. 네. 이제 자세히 알아보겠지만 그래도 이제 클라우드 환경에 들어왔을 때 네. ISMS 인증 때 어떠한 좀 변화가 좀 몇 가지 어떤 것이 어느 분야에서 어떤 변화가 생긴 거죠? 현재 그 IDC 환경이라는 게 온프리미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딱 정해져 있는
특정한 지역에서 네. 운영이 됐던 부분인데 네. 클라우드로 넘어가면서 그런 인프라 자원들이 각각 이제 전 세계에 있는 리전들로 이렇게 분포가 되기 때문에 거기와 관련돼서 이제 그 인프라에 대한 계정 관리라든지 네. 그리고 그 인프라를 접속할 수 있는 접근 권한에 대한 통제 그리고 거기에 이제 전송하는 부분이라든지 저장할 때의 데이터에 대한 암호화에 대한 부분 그리고 그 데이터베이스를 또 어떤 부분들로 쓸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네. 부분 네. 그리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제 로고와 관련된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이제 좀 하드로 올라오고 있죠. 그렇겠네요. 아무래도 이제 온프리미스하고 네. 클라우드 환경은 되게 다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말씀대로 되게 여러 분야에서 그 어떤 그 접근 방법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이슈되는 점이 좀 달라질 것 같은데 네. 하나 알아보도록 하죠. 네. 자, 먼저 계정 관리. 이게 클라우드가 되면 이 네. 계정 관리가 더 복잡해지나 어떤가요? 클라우드가 되면은 이제 네. 계정 관리 부분은 좀 더 단순해질 수 있는 부분이 발생을 합니다. 네, 네. 기존의 온프리미스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이제 운영하는 서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각각의 계정을 생성했어야 또 되는데 사일로로 돼 있고 막. 네, 그렇죠. 네. 근데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클라우드 제공자들이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기능 중에 하나가 프로비저닝과 그리고 그 효율적으로 그 디플로이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제공하는 이런 관리 포탈들이 있는데 네네. 거기서 이제 각각 인프라에 대한 그 접근할 수 있는 키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이제 바뀌면서 접근하는 방식들이 바뀌는 거죠. 네네네. 자, 근데 계정 관리 어떻게 보면 좀 심플해질 수도 있지만 네. 클라우드가 되면 이 접근 지원은 더 네. 복잡해질 것 같거든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클라우드 언제 어디서나 접속할 수 있고. 그렇죠. 말은 좋지만 네. 관리자 입장에서는 머리 아픈 거거든요. 그렇죠. 네? 단말돌이 되게 다양해졌잖아요 지금. 이제 네, PC도 맞습니다. 아니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 온프레미스와 틀린 점이 네. 기존의 온프레미스는 네트워크 보안이 주가 되는 그런 어떤 보안 모델이었다면은 네. 클라우드로 가게 되면서부터는 이제 호스트와 관련된 아. 보안이 더 커다란 네네. 주요 이슈로 이제 화두로 올라오고 있는 거죠. 서버 보안 쪽이. 네, 맞습니다. 네. 자, 여기서 보면 이제 인증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인증에서 뭐 달라진 점이 있습니까? 클라우드에서? 인증하는 방식 부분은 이제 각각 클라우드 방식에서 바뀐 부분들은 뭐 기존에 있던 온프라미스랑 바뀐 부분들은 없습니다. 대신에 네.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네. 기본적으로 그런 기능들을 제공할 수 있도록 구현을 해놨다는 거죠. 네네네. 온프로미스 같은 경우는 직접 뭔가를 설치하거나 아니면 솔루션을 도입하거나 하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네네. 것들을 구현을 했다면은 클라우드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기존에 이제 서드 파티라든지 아니면 각각 제공하는 이런 그 벤더들이 생겼기 때문에 네. 그거를 활용해가지고 표준화된 방식으로 전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좀 틀린 부분이죠. 네. 그 이사님 이런 이제 이 분야별로 네. 접근 지원 시에 네. 인증을 심사받을 때 뭐 워낙 경험을 많으시니까 네. 이런 좀 특히 이제 잘 주의해라 한다면 어떤 거 하나만 말씀해 주시면 어떤 거 있어요? 온프라미스인가요? 아니면 네. 클라우드인가요? 두 개 하나 다 해주시죠 뭐 어차피. 네. 온프라미스 같은 경우에는 접근 지원 쪽에 중요한 게 이제 방화벽. 방화벽의 룰셋에 대해서 이제 NE로 이제 허용하는 이런 정책들을 굉장히 많이 갖고 가세요. 네네.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해서 운영하는 이 자원을 보다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가는 그 출발지와 목적지 그리고 거기서 사용되는 서비스에 대해서 명확하게 디파인하고서 그 전체적으로 방화벽에서 룰셋을 잡아주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네네. 그리고 그 이외에는 이제 그 네트워크에 중추가 된 백본 단에서의 이제 각각의 이제 다른 네트워크에 대한 ACL에 대한 컨트롤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한 요점으로 가고 있고요. 클라우드 환경 같은 경우에는 네트워크 보안이라는 부분을 적용을 할 수는 있지만 그거보다는 어떤 호스트 베이스에 대한 그 룰셋을 적용할 수 있는 뭐 시큐리티 그룹이라든지 네.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가지고 호스트 베이스에서의 접근 통제를 하는 부분으로 이제 바뀌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자, 암호화 관리 쪽은 좀 어떻습니까? 어떤 점을 가장 좀 중요시해야 될까요? 하나씩만 말씀해 주신다면. 네. 암호화 관리 쪽은 온프레미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대부분 전송보안 암호화를 하기 위해서 인증서를 구매를 하고 그거를 이제 서버에 설치를 해가지고 운영을 하게 되는데 네.
그 서버의 설치 운영 시에 그 SSL 인증서를 구동시켜줄 수 있는 그런 데몬이라든지 그런 라이브러리들이 네. 최신으로 그 보안 패치가 돼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이 돼 있어야지만이 좀 안전한 전송 구간의 암호화를 네. 수행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거 이외에도 이제 그 현재 그 사용되어지는 것들이 이제 거의 EOS 때 뭐 MD5라든지 뭐 샤원에 대한 이런 그 암호화 알고리즘에 대해서 이제 샤2 이상으로 바꿀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이왕이면은 안전한 그 암호화 통신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부분. 네네. 뭐 텔넷이나 뭐 FTP 대신에 뭐 SSH와 네네. SCP라든지 뭐 이런 프로토콜을 활용하는 부분이 좀 주안점이 돼야 될 것 네네네. 같고요. 클라우드 환경 같은 경우는 클라우드 자체가 좋은 이유가 뭐냐면 그런 부분들을 미리 그쵸. 그 제공하는 벤더들이 다 패치를 해가지고 제공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안 패치라든지 이런 부분들 관리하는 부분들 좀 더 효율적으로 하시면은 통일된 그 어떤 표준화된 그런 암호화 방식을 좀 적용할 수 있는 게 좀 유리하죠. 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네. 이게 뭐 대기업 같은 큰 기업 같은 경우는 뭐 거기에 뭐 여러 담당자들이 있으니까 네. 이런 걸 하나하나 뭐 다 체크도 할 수 있겠지만 네. 뭐 중견기업까지 가더라도 벌써 IT 담당자 여러 가지를 하기 때문에 지금 그렇죠. 말씀하신 이런 요소를 다 체크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네.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인증 이거 준비하는 것이. 네. 심사를 나가 보면 항상 느끼는 부분이 뭐냐면은 네. 그 부분에 대해서 100% 담당하는 인력이 생기는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중견기업들이 갖고 있는 그 어려움 중에 하나가 그 일에 50, 50 뭐 이런 쉐어링 구조로 해가지고 일을 배분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고요. 네네. 실제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은 보안에 대한 업무를 서로 쉐어링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갖고 가야 되고 그걸 메인으로 잡을 수 있는 인력들이 꼭 포진돼야 되는 게 꼭 필요한 거죠. 네. 그렇게 된다면은 지금 얘기했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한 사람이 전담해서 하는 것들이 아니라 같이 도와서 운영할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해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좀 뭐야 이사님께서 이거 네. 경험이 많으시니까 네. 그 홍성대 수학의 정석처럼 네. 네? 뭐 고강석 해가지고 뭐 ISMS 뭐 정석 같은 거 하나 좀 속성으로 하나 좀 만드신다면 네? 읽어가지고 그런 건 없습니까? 뭐 인쇄가 제대로 된다면 네. 지금 인증세가 그러면 제대로 들어오는 고이사님이 지금 그 아까 클라우드 시큐리티 네. 메가족 관계사에서 지금 컨설팅을 하시는 것이 네. 지금 이제 이런 기업들이 이런 걸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 이런 걸 도와주는 일을 하시는 겁니까, 그러면요? 예, 맞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체계가 있는 회사들도 있고 체계가 없는 회사들도 있는데 네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ISMS가 104개 통제 항목으로 돼 있어요. 네네. 104개 통제 항목으로 세부 항목으로는 253개 정도가 되는데 네. 그 내용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한 수준 평가와 거기서 고쳐야 될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개선을 하게 도와드리는 역할을 그럼 보통 하는 이제 그런 이제 컨설팅을 하실 때 네. 그 백사기 항목 네. 그런 거 하려면 그 과정이 네. 기간이 보통 한 몇 시간 정도 걸린다고? 몇 시간으로 할 수 며칠입니까? 있는 거 아니고요. 네네. 짧게는 네. 2개월 정도 2개월 소요가 되고요. 네. 길게는 그 기업 규모에 따라 틀리겠지만 3, 4개월 오. 소요가 될 때도 네.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해주시면 인증 받는 것을 개런티 해주십니까? 인증받는 거는 저는 원래 개런티를 안 하는데요. 네네. 그래도 제가 컨설팅을 했기 때문에 그 열심히 도와드리고 있죠. 지금까지 집단에서 타율이 좋습니까? 타율 100%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데이터 관리 쪽은 지금 어떤 이슈도 있습니까? 데이터 관리 부분은 이제 어떻게 보면 아까 전에 얘기했던 DB 쪽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네. 그리고 그 데이터가 안전하게 보관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서 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도 각각 솔루션들을 많이 도입을 하잖아요. 네네. 오라클을 쓴다든지 그렇죠. MySQL을 쓴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이제 버전 관리가 굉장히 안 되는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기업에서 입장에서는 굉장히 리스크거든요. 네네. 요즘 심사를 나가봐도 그런 어떤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버전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결국에는 그 버전 관리가 안 됨으로써 발생하는 그런 리스크들을 네.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더 많은 돈을 쓰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클라우드 쪽과 관련된 부분들은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뭐 RDS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도입을 하게 되면은 네. 좀 더 그런 패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제공하는 그 서비스 제공자 입장에서도 항상 그걸 최신으로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일정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그 개런티가 된다는 네. 거죠.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지금까지 말씀을 나눠보니까 우리가 이제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네. 좀 이제 클라우드가 갖고 있는 그 좋은 점들을 네. 스마트하게 잘 활용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존의 그 클라우드로 넘어가는 이유 자체가 좀 더 확장성을 고려하고 좀 더 유연하게 뭔가를 관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넘어가는 분들이 많은데 네. 그러려면 이제 그 클라우드의 속성을 좀 더 이해를 하고 그렇죠. 지금 온프레미스에 있었던 것들이 어떤 형태로 활동이 변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해 본다면은 네, 좀 더 네. 나이스하게 그러니까요. 이런 부분들이 이 연착륙이 될 수 있죠. 어떻게 보면 이제 운영자 관리자 입장에서는 네. 더 수월하게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잘만 맞습니다. 활용하면 그죠? 예. 자, 이 로그 기록 및 검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이 굉장히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항목인가요, 이게 일단? 네. 요새 굉장히 이제 좀 화두가 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 조금 많은 사건 사고가 있었는데 네, 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침해에 대한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하려면은 뭔가 로그 기록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연결을 해가지고 상관 분석, 연관 분석을 해야 되는데 네. 기존에 이런 로고 기록에 대한 보존이라든지 그거를 검토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특정한 서버, 특정한 뭐 인프라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만 수행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전방위적으로 지금 공격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인데 어디서 뭐가 발생을 해가지고 네.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지를 그 추적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로고 기록들이 다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 네네.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 솔직히 로그 기록을 검토하는 게 굉장히 담당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기준을 만들고 그 기준에 따라서 로그를 검토할 수 있게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런 기준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로고들은 쌓여 있고 어떤 로고들은 쌓여 있지 않아 가지고 네. 연결이 끊기는 이런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온프레미스 환경에서의 그 단점인 모습이 될 수도 있죠. 왜냐하면 그 로고를 기록하려면 거기에 따라서 인프라를 더 도입해야 되고 스토리지를 더 증설하고 네. 이런 부분들을 계속 해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물론 클라우드도 동일하게 그 저장 공간에 대한 부분들은 비용이 발생을 해요. 네. 비용이 발생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표준적으로 어디선가 모아가지고 볼 수 있는 그 서드파티 툴들도 많이 제공을 하기 때문에 네네. 그걸 연결을 해가지고 이용을 한다라면은 좀 더 그 로고 기록에 대한 검토 부분이 효율적으로 되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오늘 지금 이게 5개 분야를 큰 네. 분야를 5개 지적해 주셨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꼭 IS 인증이 아니더라도 네. 여기 이제 기업에 계신 분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를 뭔가 선택한다, 이제 고려할 때 네. 지금 말씀하신 5개 분야별로 네. 클라우드 서비스가 그런 것들을 쉽게 할 수 있게 해주는지 아닌지를 체크해보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인증에 상관없이. 네, 그죠? 예. 왜냐하면 인증이란 거는 결국은 그 기업이 잘 그 내부적으로 이런 관리 체계를 잘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기준을 보고서 거기에 네네. 적합성을 판정하는 것뿐이지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행위를 하고 넘어가는 것들은 기업이 이제 알아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고려가 되어지는 환경으로 클라우드를 이전하는 부분을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죠. 네. 자, 우리가 오늘 이제 그 ISMS 인증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네. 여기 갑자기 이제 데브옵스도 아니고 네. 네? 데브섹옵스라고 네. 저 이제 처음 보는데 네, 데브옵스에 시큐리티 S가 SEC에 들어간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이건 이 장표에 왜 넣으신 겁니까? 아, 기존에 이제 5가지에 대해서 이제 제가 포인트를 잡은 걸 얘기를 드렸는데요. 네. 결국은 지금은 이제 서비스의 발전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네. 개발과 운영이 연속성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이제 변하고 있고 클라우드가 됨으로써 이런 부분들은 좀 더 가속화가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동화 툴들도 많이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모니터링 할 건지에 네.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거기에 이제 보안의 요소가 이제 필요하다는 거죠. 아, 네.
왜냐하면은 그 개발을 할 때 음. 그리고 빌딩을 했을 때 네. 테스트를 했을 때 그리고 네. 운영 환경으로 이관을 했을 때 그게 이제 디플로이 되고 다시 운영되면서 모니터링 됐을 때 나오는 각각의 이벤트들에 대해서 네. 점검을 하고 네. 보안적인 리스크가 없는지를 네. 체크해주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전처럼 야 일단 개발해 일단 네. 운영해 야 보안 장비 하나 사 이게 네. 아니라 네. 개발을 뭐 설계하고 기획할 때부터 네. 운영 그 설계 기획할 때부터 보안적인 요소를 항상 같이 예, 예. 관점을 같이 보면서 하자는 거죠. 네, 결국.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근데 저는 이제 되게 좋은 말씀이세요. 지당하신 말씀이신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게 데브옵스도 제대로 잘 안 돼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데브세옵스가 과연 잘 될까요? 근데 이 부분은 어쨌든 간에 그 온프레미스 환경에서 동일하게 발생하는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물론 이게 그렇게 급속도로 막 빠르게 진행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네네. 결국은 유지보수 개발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 시큐리티 코딩이 돼 있는지 코드에 뭐 취약성이 있는지에 대한 네네. 부분을 체크를 하고 네. 그걸 또 운영 환경에서 테스트를 해보고 네. 넘기고 거기서 또 그 운영 환경에서 변경되는 상황으로 인해서 생기는 보안적인 리스크를 또 찾아서 없애고 네네.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더 고민을 해가지고 효과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해 보자는 거죠. 네네. 데브세옵스는 그 김효숙님 쓰신 것처럼 Development Security Operation 맞죠? 네. 네네. 네, 저렇게 워낙 약어들이 많아가지고요.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아까 그 104개 통제 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이것이 이제 온프레미스에서는 이제 다 했어요 어느 기업이. 네. 근데 이제 이제 클라우드를 쓰게 됐어요. 네. 저희가. 네. 그랬을 때 이제 과연 이제 어떻게 구현을 하는 겁니까? 방법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실제로는 그 클라우드를 쓰지 않는 환경에서의 그 뎁스가 아니라 네. ISMS 같은 경우는 104개의 통제 항목에 대해서 다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이제 일정 부분의 서비스가 클라우드로 넘어가면서부터 그 볼 수 없는 부분이 생겼는데 네. 그 부분은 뭐냐면 이제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에 대한 물리적인 이런 보안에 대한 부분은 아 그렇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럼 클라우드 제공자가 네, 열어주질 않으니까 네. 볼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렇다고 그걸 보기 위해서 해외로 나갈 수도 없는 상황이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래서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공유 모델이라고 보안 공유 모델이라고 해가지고 네네.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가 그걸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그 고객에게 네. 해줄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일정 부분에 대한 책임 그리고 그걸 활용하는 그 이용자의 네. 일정 부분의 책임 네네. 이 부분을 같이 공유해가지고 하는 모델로 되고 있는 거고요. 그런 환경에서 그냥 제가 그려본 그림인데 IaaS 환경에서의 ISMS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런 컨셉으로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일단 HQ 쪽 그러니까 우리 본사 쪽에서는 네. 104개 통제가 항목들에 대해서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적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네네.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키사에도 또 얘기했듯이 그거를 인증받은 그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함으로써 오케이. 일정 네. 부분 물리적인 보안 부분에 대한 제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가능해진다는 얘기죠. 네. 그럼 이제 이런 ISMS 인증을 받은 클라우드 서비스를 서비스 사업자의 퍼블릭 클라우드를 내가 이용한다면 네. 기존에 내가 온프리미스로 내가 받았어요. 인증을 받았어요. 네. 근데 이제 요번에 올해 들어와서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를 하려고 네. 그 인증을 받은 퍼블릭 클라우드 사업자의 퍼블릭 클라우드를 내가 지금 쓰고 있어요. 네. 그러면 인증 다시 받을 필요 없는 겁니까? 아니죠. 그래도 인증을 이제 받아야 되는 다시 거죠. 해야 돼. 왜냐하면 인증이라는 거는 그 104개 통제 항목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네네. 그 104개 통제 항목에 대한 부분은 뭐 거기서 운영되는 인프라에 대한 내용들도 다 같이 보기 때문에 네네. 인프라 형도 다 보기 때문에 어. 클라우드로 넘어가 있는 인프라에 대한 부분도 점검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클라우드로 갔다고 인프라가 안전하다고 볼 수는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 오케이. 사용자의 그 이용자의 영역이라는 것 자체가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네. 우리는 안전하게 제공을 해줄 테니까 네. 그걸 안전하게 이용하십시오라는 게 이제 클라우드 제공자들의 얘기고 그러면 심사를 했을 때는 그 안전하게 이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점검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네. 알겠습니다. 자, 질문들이 이제 많이 왔거든요. 보시죠. 그죠? 네. 이제 Q&A 시작하기 전에 요 마지막 문구 네. 이거는 뭐 어디 유명한 분이 말씀하신 겁니까? 아니면 고이사님이 아닙니다. 만든 겁니까? 제가 만든 아, 겁니다. 그럽니까? 네네. 네. 그러니까 ISMS 구현이라는 거를 클라우드로 갔을 때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온프레미스에서 하시던 보안 활동의 형태가 좀 변화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기존의 네트워크 그 보안 장비에 대해서 뭐 열심히 룰셋을 설정하고 했다라면 그런 부분들이 이제 호스트에서 어떻게 변경된 모양으로 관리가 되어져야 될지 그리고 계정에 대해서 관리하는 부분들을 네. 클라우드로 갔을 땐 어떤 형태로 관리할지에 대한 이런 보안 활동의 형태의 변화로서 받아들이신다면은 준비하시는데 이제 괴리감은 네네. 좀 많이 사라지실 거라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자, 이제 Q&A 시간 들어가겠고요. 그 이사님께서 답변 주시면서요. 좋은 질문하신 분 이름을 네. 5분을 좀 적어주세요. 그래서 이따 맨 끝에 Q&A 끝나고 나서 그거 좀 발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죠? 네, 좋은 질문하신 분. 네. 아, 제가 질문 제가 선정할 거니까. 네, 예, 예. 이따가 일단은 저기 올라온 것들에 네. 올라온 것 중에 네. 하나 대답을 드리려고요. 어떤 거요? 그 이경환님께서 제가 읽을게요. 예. 다른 분, 자, 클라우드 환경이 키사로부터 인증받지 못하는 프라이빗 클라우드 환경을 사용한다면 ISMS를 받을 수 없는 것인지요? 아니면 퍼블릭 클라우드 프로바이더를 선택한다면 IS 인증에 도움이 되는지요? 저도 아까 못 물어봤는데 예, 예.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우리가 만약에 온프레미스 쓰다가 예.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우리가 도입해서 뭐 한다면 네. 이것도 다시 또 받아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프라이빗 클라우드에 대한 그 사용 용도에 대한 부분에 대한 정의가 먼저 필요하실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내부 업무를 위해서 하는 건지 ERP를 위한 건지 여러 가지 환경들이 있거든요. 네네. 아니면은 백오피스단을 갖다가 프라이빗 클라우드로 운영하는 건지.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이게 인증 범위에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 거고요. 네네. 그리고 퍼블릭 클라우드 프로바이더를 선택하신다면 ISMS 인증 받은 쪽을 선택하시는 게 훨씬 도움이 되겠죠. 근데 네. 기사 쪽에서 얘기하는 부분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하는 그 인프라에 대해서도 인증 범위에 넣겠다라는 얘기를 했던 거고 만약에 그거를 인증을 못 받은 클라우드라면 그 범위는 제외해가지고 보겠다라는 얘기거든요. 네네. ISMS를 안 해주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다 받을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그 부분만 이렇게 잘라내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냐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설문조사 하고 있으니까요. 설문 내용 주시면 저희가 더 좀 방송 만든 반영했고 오늘 설문하신 분 중에서 한 분 드론 드릴 거고요. 또 설문 참여하신 분 중에 또 타워스 백팩 또 추첨해서 드리겠습니다. 자, 그 임근식님께서는 왜 통제 항목이 108개가 아니고 108개면 외우기도 쉬울 텐데 108 번뇌 해가지고 왜 104개로 했는지. 네. 원래는 통제 항목이 더 많았습니다. 근데 네. 한 번의 개정을 거치면서 항목들을 줄여 보니까 104개 통제 항목이 됐고요. 네. 실제로 그거를 또 다 그 세부 항목으로 쪼개보면 253개 정도의 이제 세부적인 항목들에 대해서 이제 점검을 할 수밖에 없는 네네. 그런 기준으로 줄인 거고요. 네. 그건 제가 줄인 게 아니라 네. 정부의 이제 많은 그 이런 부분 인증 제도에 대해서 연구하시는 분들이 이제 산업군에 있는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반영을 해가지고 이렇게 네. 104개 통제 항목으로 다시 변경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자, 김효숙님은 이제 ISMS 인증을 따면 커리어면에서 뭐 좋은 점이 있는지. 네. 커리어면에서는 ISMS 인증을 특히 이제 금전적으로. 네. 금전적으로요. 네네네. 개인 측면에서는 금전적인 이익은 인증 심사원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심사위원. 네. 심사위원이요? 네네. 심사위원으로는 그 심사위원 비용이 나오긴 하죠. 네. 전문가 자문 비용이. 네네. 네. 그거는 나오고요. 금전적으로 좋은 장점을 갖는지는 네.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그 비용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만큼 네. 그렇게 크지는 않거든요. 네, 그렇죠. 만약 그게 그 비용이 엄청 컸다면 지금 뭐 이사님께서 아마 다 전업으로 네네, 그걸 하고 그렇겠죠. 있겠죠. 네네. 자, 여병우님, iOS와 안드로이드 앱 서비스를 운영하는데요. 회원이 100만 이상일 경우에도 ISMS 인증을 받아야 하는지요? 그리고 대상 인프라가 해외에 있고 운영 개발을 국내에서 한다고 하면 IS 인증을 받아야 하나요? 그 서비스 주체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국내 기업이라면은 네. 당연히 이 회원 수가 100만 명이면은 클릭 수도 100만 건이 넘으시겠죠? 넘으실 텐데 일단은 매출의 규모로 한번 먼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클릭 수가 100만 클릭 수가 나오는 것들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좀 이견들도 좀 많이 생겨가지고 네. 현재는 거의 100
백억 기준으로 정보통신 서비스를 하는 사람들이 인증 의무 대상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슈가 많이 생기는 그런 사이트들을 운영할 때는 클릭수로도 적용이 되기도 합니다. 자, 지금 그 정보통신 서비스 예. 그 100억 이상 예. 되는 데인데 인증을 안 받았어요. 어떤 이유에서건. 네. 그렇다면 어떤 페널티가 있는 겁니까? 안 받으면? 기본적으로 과태료 3천만 원이 부과가 됩니다. 뭐 3천만 원 뭐 안 내. 매년 내는 겁니까? 아니면 한 번에 끝나는 겁니까? 매년 나오게 됩니다. 아, 네. 그리고 이자는 안 나오고요? 이자는 안 붙고? 이자는 없고요. 네. 그 과태료를 내시고 심사도 받으셔야 됩니다. 아, 그래요? 스테파노님께서는요, IDC, ISP는 의무 가입인지요? 혹시 다른 부분에 포함된 기업들도 가입이 필수인지요? 일단은 의무 대상이 IDC, ISP는 그 금액이랑 상관없이 의무 대상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IDC 중에 VIDC 같은 경우에는 IDC를 빌려서 쓰는 IDC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이제 그 기준이 그 법에서 얘기하는 100억 이상이 됐을 때만 의무적으로 적용이 되고요. 네. 기본적으로는 기반시설 관련된 부분들은 의무 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자, 여러분들 질문에 지금 메가존의 또 전문가분들께서 그 메가존으로 좀 또 이제 그 답글을 좀 달아주시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답글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박태훈님께서는 저희 회사가 ISO 27001 인증을 받았고 이번에 사후심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참고로 제조부서는 보안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인터넷망이 단절된 내부망만 사용 중인데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 시에 단절된 내부망을 사용할 때의 방법과 인증 심사 시 준비해야 할 것은 어떤 게 있을까요? 단절된 내부망 사용 중인데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 시에 내부망을 사용하는 방법? 제가 이 질문이 이해가 안 돼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메가존에서 답글을 다 주네요. 그 다음에 차지용님, 이게 금융권이나 포탈에서도 이제 이것을 받아야만 되는 건지. 금융 같은 경우에는 지금 네. 금융위원회에서 아마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포털은 받으셔야 될 겁니다. 네. 금융은 왜 제외시켰죠? 금융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금융 같은 경우에는 지금 네. 제가 명확한 거를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 네.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은 네. 금융권은 ISMS 인증 말고도 각각의 규제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거의 뭐 대부분이 규제만 대응하다가 끝난다라는 이런 소명들이 많이 있었나 봐요.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제고하기 위해서 그거는 자율적으로 받으실 금융기업은 받으시고 일단은 의무 대상에서는 제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소일식님은 금년 5월에 인증을 받았는데 내년도 재심사에 클라우드 관련 사항도 추가로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지요? 받아야 되는 거죠? 클라우드로 할 거면 온프레스 받았다면 그죠? 클라우드를 어디를 쓰시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거기에 어떤 서비스가 갔느냐에 따라서 틀리거든요. 네. 지금 인증 범위에 들어와 있던 시스템들이 다 클라우드로 넘어갔다면 그 클라우드와 관련된 부분은 받으셔야 되는 거죠. 네네. 네. 자, 강덕효님, 최근에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 세카스와 캐스비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요? 그 부분은 저도 아직 내공이 모자라서. 네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기숙님은 ISO 국제 인증이 있는데 굳이 국내 ISMS를 받을 필요가 있을까요? 법에서 의무화로 받으라는 대상을 정해놨기 때문에 그거는 법을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렇죠. 아까 그 다음에 심주흠님, 인증 심사를 완료한 기업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에 대한 정보는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기업이 어떤 서비스로 어디 가서 볼 수 있는 인증받았다. 겁니까? 저거는? 키사에 가면 있나요? isms.kisa.or.kr에 들어가시면은 거기 네. ISMS 탭에 인증받은 기업 현황은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손석용님, 저희는 제조업인데 온프리미스 환경에서 ISMS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해외 자회사 거버닝이 강화되면서 해외는 클라우드 체계를 적용했습니다. 이때 ISMS 심사를 본사와 해외 자회사 모두 다시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클라우드를 적용한
해외 자회사만 다시 받으면 되는 건지. 해외 자회사는 받으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왜? 왜냐하면은 이거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서 의무화가 된 제도이기 때문에 네. 이게 국지주의지 않습니까? 아. 법이 해외 법인에는 적용이 안 되는 법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사업장이 해외에 있으면. 예. 네. 그러니까 사업장에 대한 부분들은 사업장과 통신하는 그 인터페이싱까지 부분만 점검을 하시면 되고요. 네. 실제로 해외 사업장은 저희가 나갈 수 없기 때문에 네네. 그리고 법적인 적용도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고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근식님, 키사 주관으로 ISMS 심사가 되고 있다면 이 심사 인증은 이건 민간 자격증이죠, 아니면 국가 자격증이죠? ISMS 심사는 네? 국가에서 인정해주는 그 인증 제도죠. 네네. 자, 노재명님은 지금 그 아마존 AWS하고 MS는 지금 인증을 지금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아니면 과정이 인증 받는 과정인 건지. 지금 현재 AWS는 아직은 그 심사를 받은 거는 확실한데 네. 이거에 대한 이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는 네네. 저희도 아직 조만간 이제 나오겠네요. 모르고 있고요. MS는 글쎄요, 제가 들은 소식에 하면 MS는 아직까지는 네네. 계속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네. 명확하진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임근식님, 심사 포인트로 클라우드에서 표준 암호화 현황을 점검할 때 기준점을 표준 암호화인지 아니면 막강하더라도 표준적이지 않은 암호 호환인지 기준은 어떻게 두는지요? 표준적으로 어떤 알고리즘을 쓰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그 표준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그 알고리즘, 예를 들면 AS 뭐 128, AS 256, 아니면 샤1, 샤2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떤 알고리즘을 해주는 그 솔루션을 사용하는 건 사용없습니다. 대신에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그 암호화에 대한 표준적인 알고리즘이 있는데 그거를 적용할 수 있는 건지가 중요한 겁니다. 네. 고사님 답변하시면서 좋은 질문 하신 분 좀 써주세요. 알겠죠? 지금 답변에 열중하시나 보니까 그걸 네. 까먹으신 것 같은데. 네. 김효숙님은 심사를 할 때, 인증 심사할 때 혹시 대부분은 사람이 수동으로 정답 여부를 체크하는지 아니면 자동화가 대부분 되어 있고 몇몇 부분만 심사위원이 감사를 하는 건죠? 100% 심사원이 간의 수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한종호님 질문이 여러 가지 하셨는데 이 중에서 한 가지 먼저 답변해 주신다면 어떤 질문에 대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4개 질문이 있는데. 세 번째 거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ISMS와 PIMS 정보보호 관리 체계를 나눈 이유가 무엇인지. 그 ISMS와 PIMS에 대한 부분은 기본적으로 그 관점의 차이입니다. ISMS는 기업의 전반적인 보안에 대한 관리 체계를 보는 부분이고요. PIMS는 그 중에서 개인정보를 다루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관리 체계를 봐주는 제도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김태형님께서요. 클라우드 ISMS 인증 시에 보통 SaaS 중심으로 서비스만 이용하는 고객들이 많은데요. 보안이나 네트워크 인프라 등은 클라우드 베이스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럴 경우에 심사 담당자는 자사 SaaS 부분만 준비하면 되는 건지 아니면 인프라 부분도 같이 준비해야 하는 건지. 기본적으로 SaaS 같은 부분은 그 여러분들이 터치를 하실 수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위에 올라가 있는 소프트웨어를 빌려 쓰는 거기 때문에 인프라 부분까지는 그 SaaS를 제공하는 업체들이 보장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고 그 위에 올라가는 이제 관리, 예를 들면은 계정을 생성하고 거기에서 어떤 행위를 해가지고 뭔가 자료를 만들고 했다라면은 거기에 대한 관리에 대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셔야 되는 거죠. 네네. 서준희님, ISMS 심사 시에 물리적 보안 부분은 심사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물리적 보안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요? 클라우드는 아까 전에도 설명드렸듯이 뭐 국내 클라우드는 그 환경은 모르겠습니다. 그쪽에서는 오픈해 줄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글로벌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를 보여줄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거의 못 보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일부러 공유 모델이라는 걸 얘기하고 그쪽 각각 클라우드 업체들이 각각
국제적으로 얘기해야 하는 인증받는 뭐 ISO 인증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자기들이 추가적으로 신청을 해가지고 받은 것이고 네. 이번에 그 AWS 같은 경우에는 국내 ISMS 인증도 우리가 받겠다 해가지고 자율적으로 신청해서 받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광재님, 클라우드도 IaaS, 파스, 사스 등 다양한 서비스가 존재하는데요. 클라우드 종류별로 인증 심사 기준이나 진행이 달라지는지요? 종류별로 인증 심사 기준이 달라지는 건 아니고요. 인증 심사 시에 봐야 되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어느 부분까지 볼 것인지. 예를 들면 IaaS 같은 경우에는 가상화 인프라를 고객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이제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네. 파스 부분 같은 경우에는 고객한테 제공되는 플랫폼, 네. 어떤 플랫폼을 쓰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까지 보는 것이고, 사스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걸 활용해서 돌아가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거기서 응용 프로그램 단에서의 그러니까 행위. 사스건 파스건 그 레이어까지만 보면 되는군요. 네, 그 맞습니다. 밑에 레이어는 보지 않고. 네. 오케이. 정영훈님, 기업들은 ISMS 인증을 받기 위해서 전담 조직을 만들지 아니면 실제로 정보 보호를 위해 만들어지는 경우는 극히 적다고 느껴지는데요. 규모에 따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경영자가 제대로 전담 조직을 만들 수 있을까요? 그거는 답변 드리자면은 네. 규모에 따라서 만들라는 거는 가이드인 거고요. 실질적으로 경영자라면은 전담 조직을 만들어서 그 기업의 보안 수준을 높이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굳이 이걸 논의할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관심이 있고 관심을 갖고 뭔가 기업에서 뭔가를 하겠다라고 하고 전담 조직을 만들어야지 그 기업이 관리 체계가 운영이 되는 거지. 네. 전담 조직을 만든다고 관리 체계가 운영되지는 않습니다. 네. 박지환님, ISMS 인증 대상으로 지정되는 매출액 100억, 100만 건 조회 기준이 어느 시점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작년 뭐 연말 아니면 뭐 어떤 매출액이 나오려면은 1년이 네. 지나가야지 나오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100만 건 조회 같은 경우도 직전 연도 3개월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1년 후 시점이 되지 않을까 해서 사업 개시하고 나서 김효숙님, 현장에서 심사하시면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현장에서 심사하면서 네네.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이게 계속 나갈 때마다 틀린데요. 네. 요새는 느끼는 게 자산에 대한 식별. 자산에 대한 식별이요? 예. 왜냐하면은 운영되어지는 자산 중에 내가 ISMS 인증 범위에 넣어야 될 것들, 관리해야 되는 범위에 대한 이 포인트들이 너무 좀 많이 좀 수준이 좀 어떻게 볼까 너무 틀려가지고 네. 잘 돼 있는 곳은 잘 돼 있는데 안 돼 있는 곳은 정말 뭐를 봐야 될지 야, 진짜 그렇겠네요. 이런 그렇죠. 그 기업이 생긴 일이라 거의 안 했는데, 그죠? 예. 그래서 저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스스로 찾습니다. 네. 나가서. 자, 그 다음에 손일식님, 상급 종합병원으로 ISMS 인증을 취득받았다가 상급 종합병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면, 근데 매출액은 1,500을 상회한다면, 이러면 강제 인증 대상이 되는 거죠. 현재로서는 대통령령에 그 부분까지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네. 아마 제외되었다면은 그 의무 대상에서는 제외되실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네. 이양 받으셨다면은 계속 유지하시는 게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김효숙님, 로그가 많이 쌓이면 검토를 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로그를 효율적으로 분석하는 도구를 어떻게 뭐 검토라지 구매 같은 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로그는 기본적으로 쌓아놓고 검토하시긴 정말 힘들 거예요. 그러면 주기를 만드셔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네. 보통 권고하는 거는 한 달에 한 번씩은 그 전체적인 로그에 대해서 기준을 세우고 그게 있는지 없는지 필터링 해가지고 검토하는 방식을 사용하시는 걸 권해드리고요. 네. 그게 힘드실 경우에는 이제 솔루션을 얘기를 한다면 이제 요즘 얘기하는 SIEM, 그 시큐리티 로그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SIEM이라는 솔루션을 도입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를 들면 뭐 스플렁크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거든요. 네네. 그런 부분들을 활용하시면은 네. 되고 거기에 대한 이제 가격 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도 알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자, 노재명님, 공공기업의 클라우드 전환 전망은 어떤가요? 공기업들이 보수가 많이 안 할 것 같을 때.
공공기업의 클라우드 전망은 지금 열심히 바꾸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네. 공공 클라우드를 위해서 보안 인증이 또 따로 있습니다. 클라우드 네네. 보안 인증이라고. 네.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많은 그 공공기관들이 클라우드로 이전하고 있는 부분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물론 퍼블릭 클라우드는 아닙니다. 네. 공공 클라우드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윤정우님은 ISMS 인증을 받고 나면 PIMS 인증에도 유리한지요? 유리하긴 합니다. 왜냐하면은 ISMS를 하다 보면은 정보 자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식별을 하게 되고 거기에 대한 그 인프라에 대한 취약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그 분석을 하기 때문에 거기 위에 이제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부분들을 이제 더 애대해가 준비를 하시면은 ISMS와 PIMS 전체를 어떻게 보면 대응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네. 거죠. 이기숙님, ISMS 인증 의무가 실제 기업의 보안 강화가 되어야 하는데 실질적인 보안 수준 향상이 아니라 관리 기준이나 절차 위주가 되면 법적인 상황만 해결하기 위한 목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실질적인 보안 수준 향상에 대한 부분은 기업이 행위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요즘 그 ISMS 인증 심사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실무적인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계정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직접 실사를 하게 되고요. 네. 그러니까 문서에 의존해 가지고 심사를 하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인터뷰와 실사를 통해 가지고 정말 그게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얘기를 하고 거기에서 고쳐야 될 부분들을 이제 얘기를 하기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 변화를 시킬 수 있습니다. 자, 고재일님, 메가존의 ISMS 인증 지원 비용은 얼마가 되는지요? 메가존의 컨설팅이 들어갈 텐데 대략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고요. 서비스만 받으면 인증 지원에 대한 컨설팅 비용이 없는 것인지 또는 일반적인 ISMS 컨설팅 업체를 통해서 지원받는 것에 비해서 어떤 장점이 있는지. 이 부분은 네. 나중에 답변을 네.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메가존에서 ISMS 컨설팅 받으면 좋은 점이 뭡니까? 좋은 점은 네. 클라우드를 이해하고 있는 업체가 클라우드 환경을 쓰는 고객들을 위해서 네. 보안적으로 어떤 걸 해야 될지 가이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게 장점이겠죠. 약간 좀 더 약간 통합된 관점에서 네, 바라볼 맞습니다. 수 있다. 임근식님은 ISMS 관련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는 뭐 유튜브 같은 학습 채널이 있는지 어디 가서 좀 이런 걸 좀 배워야 되는지. 네. 기본적으로 ISMS 관련된 내용들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ISMS.hi사.5R.kr에 보면 자료실에 있고요. 네. 그거를 바탕으로 공부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104개 통제 항목들에 대해서 일일이 그 한 번씩 읽어보시면서 이게 우리 기업에 어떤 부분이 있는지를 매칭을 시켜보신다면은 충분히 준비가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네. 이제 금상첨화로는 이제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정보통신망법이라든지 아니면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서 네. 공부를 해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차정님, ISMS 인증받은 기업에서 보안 사고가 일어났다고 한다던데 그 손해나 피해 복구 혹은 인증 자체에 대한 업데이트라든가 이런 것이 어떻게 되는 건지요? 손해에 대한 복구는 기업이 짊어져야 되는 부분이고요. 네. 그리고 인증 같은 경우는 요새는 이제 보안 사고가 일어나게 되면은 인증이 취소가 되는 부분으로 이제 전환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한종훈님은 ISMS 인증을 받은 클라우드 데이터를 제공하는 업체를 선정하는데 주의할 점은 뭐가 있을까요? 클라우드 데이터를 제공하는 업체라 하시면은 클라우드 서비스 아니겠습니까? 인증받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클라우드 데이터를 제공하는 업체가 어떤 건지는 제가 잘 서비스라고 한다면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 네, 그냥 IS 인증받은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 선정할 때 어떤 중요한 부분은 이제 관리 측면에서 다룰 수 있는 이 포탈, 프로비저닝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그 많은 것들을 볼 수 있게 만들어 주느냐. 네.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지정우님, 현재 ISMS 인증 관련해서 전문 파트너사는 지금 메가존의 클라우드 시큐리티가 유일한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업체들이 있는 건지요?
컨설팅은 여러 업체들이 있습니다. 네네. 다만 저는 이제 메가전과 같이 이제 클라우드 컨설팅에 대한 부분들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네네. 자, 오늘 좀 인증에 대한 오늘 질문만 좀 저희가 받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들은 메가전에서 답변을 해주고 있으니까요. 답변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권태호님은 오픈스택 기반의 클라우드 환경에 대해서 좀 더 특화된 심사 방법이 있는지요? 오픈스택 기반의 클라우드 환경에 대한 특화된 심사 방법은 없지요. 네네. 직접 그 오픈스택에서 돌아가는 클라우드를 보고서 심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네. 관점을 갖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을 볼 것인지. 그거는 이제 모든 클라우드 업체들이 각각 그거를 제공하기 위한 화면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알겠습니다. 접근을 하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박선홍님, 세부 항목 254개를 포함해서 인증을 하려고 하면 추가 비용이 들까요? 세부 항목은 104개 통제 항목의 하위이기 때문에 네네. 동일합니다. 스테파노님은 심사 기간이 대략 얼마나 소요되며 뭐 비용은 나중에 뭐 따로 이제 연락하면 될 것 같고요. 보통 네. 심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리 한 두세 달 전에 이제 예약을 하셔야 되고요. 심사 기간에. 네네. 그 심사 일정은 보통 대략 최초 심사는 5일 정도 합니다. 네네. 5일 정도 하게 되는데 기업의 규모에 따라서는 10일로 뭐 7일, 10일 이렇게 늘어날 수도 있고요. 보통은 최초 심사가 5일, 네. 그리고 사후 심사가 3일에서 4일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이 스테파노님께서 그 인증 기간 중에 인증 취소되는 사례도 혹시 있는지? 네, 있습니다. 네. 그 허위로 뭐 인증을 취득했거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잘못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잘 돼 있는 거로 속여가지고 받는다든지 뭐 이런 네네. 부분들. 아니면은 인증 기간 이걸 갱신을 해야 되는 그 사후 심사 기간을 넘겨가지고 인증 심사를 받게 되면은 인증은 자동으로 취소가 되게 됩니다. 네. 자, 많은 분들이 또 아까 좀 못 드셨는지 이제 이 ISMS 예. 인증을 받아야 되는 대상 기업의 기준에 대해서 또 질문이 계속 나오거든요. 다시 한번 좀 정리해 주시죠. 네. ISMS 대상이 되는 기준은 네.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로서 연매출 100억, 연매출 100억 또는 직전 연도 3개월 기준으로 1클릭수 100만 클릭 이상인 기업이 1차적인 대상이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 들어간 게 그 매출 또는 세입 기준으로 1,500억 이상인 상급 종합 의료기관, 네. 그리고 재학생이 1만 명 이상인 종합대학, 이렇게로 지금 현재 돼 있고요. 그러니까 종합대학과 상급 종합병원만 해당되는 거네요. 네. 두 번째 조건은. 오케이. 그리고 ISP나 IDC 같은 경우에는 네. 그냥 바로 의무 대상입니다. 네. 윤정우님, ISMS라는 게 결국 여러 가지 것을 잘 관리해서 문제를 사전에 막아보자는 것인데요. 클라우드 경우 이런 증적 관리 솔루션이 같이 구현이 되는 것 같은데 향후 2년 이내에 ISMS 의무 대상이 될 것 같다면 클라우드로 전환을 먼저 하고 ISMS 인증을 받는 것이 더 유리할 수도 있을까요? 저는 그거는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인증 심사를 받을 당시에 서비스 환경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클라우드를 고려하시는 건 중요하지만 기존의 서비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서비스에서 인증을 받으시고 나서 클라우드로 전환을 하실 때 자연스럽게 그 보안의 활동을 바꾸시면은 좀 더 유일하게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권태호님, 온프리미스 환경에서 프라이빗 클라우드 환경으로 전환을 고려 중인데요. 클라우드 액세스 시큐리티 브로커 서비스 모델 적용 시에도 ISMS 인증 범위인지요. 즉,
보안 강화를 위해서 도입되는 인프라 및 솔루션 비용 절감을 위해 보안 솔루션을 외부 보안 클라우드 서비스를 받는 방식을 고려 중입니다. 일단은 범위 내 생각은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빌려서 쓰는 것이지 그렇다고 그게 나의 인프라를 보호하지 않는 자산은 아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내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빌려 쓰는 부분도 내가 당연히 식별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맞는 것이지 그 사스라든지 아니면 저런 그 클라우드 액세스 시큐리티 브로커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해 가지고 한다고 거기에 우리 인증 범위에서 뺀다라고 생각하면 우리의 관리 체계에서 빠지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럼 아무 의미 없는 그런 활동이 돼버리는 거죠. 네네네. 정용님, 정보보호 전담 조직 인력 구성이 통지 항목에 회사 규모에 따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전담 인력 구성은 몇 명이 적정할까요? 글쎄요, 이거는 항상 얘기가 나오는 부분인데,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전담 인력이 한 명이어도 정말 잘하는 곳이 있고요. 네. 전담 인력이 6명이어도 제대로 안 되는 곳이 많아요. 네. 문제는 어느 분야의 일들을 누가 맡아서 할 것인가라는 이런 R&R에 대한 명확한 정의 그리고 조직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고요. 거기에 맞춰서 리스트업을 해보면은 몇 명의 인력들이 여기에 구성이 돼야 될지에 대한 답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경아님, ISMS 인증 컨설팅 심사를 받기 전에 기간 단축이나 비용 절감을 위해 학교나 기업, 병원이겠죠. 병원에서 예. 준비하거나 자체 확인할 수 있는 항목들이 있을까요? 그 부분은 글쎄요. 심사나 뭐 이런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것들은 제가 보기에는 자산 식별이 먼저입니다. 자산 식별을 먼저 하시면은 네. 많은 부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단축되는. 저게 기간이 단축될 수도 있겠지만 예. 비용 절감된 건 아닌 거죠. 그쵸. 그렇죠. 그 피는 딱 예. 정해진 거인 거예요. 그죠? 그렇죠. 네. 네. 자, 오늘 굉장히 많은 분들 지금 또 이제 기술적인 것들은 또 메가존에서도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인증 심사 관련된 질문만 좀 우선적으로 저희가 답변을 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이사님 그 좋은 질문이 많았지만 그중에 네. 다섯 분 중 이름 불러주시겠습니까? 네, 5분. 5분이요. 네. 네. 아이고. 이름을 좀 불러주시죠. 네. 스테파노님, 스테파노님, 네. 그리고 김태영님, 김태영님, 그리고 김효숙님, 김효숙님, 손일식님, 손일식님, 또 한 분. 그리고 윤정우님. 윤정우님. 네. 자, 이 5분은요, 저희 스태프 이메일 주소로 본인 이름, 주소, 핸드폰 이메일 보내시면 저희가 타그스 백팩 보내드리겠고요. 또 질문하신 분 중에서, 설문하신 분 중에서 또 나머지 15분은 추첨해서 저희가 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떠세요? 해보시니까. 네? 상당히 얼얼한데요. 뭔가 많은 걸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제대로 답을 했나 네네. 그런 생각도 들고. 네네. 제대로 하셨습니다. 네네. 자, 굉장히 관심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보니까. 네? 그렇죠. 요즘 네. 사건 사고가 많으니까. 네네. 어떻게 보면 아까 커리어가 ISMS 이런 인증 분야도 네. 앞으로 계속해서 확대될 것 같고 유망할 것 같기도 한다는 생각도 드는데. 그러니까 뭐 인증 제도 때문에 필요하다기보다는 네. 그 산업이 바뀌면서 이제 클라우드라든지 여러 가지로 서비스가 바뀌면은 형태가 바뀌면은 네. 그만큼의 이제 외부에서의 이제 공격들이 많이 늘어나는데 네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준비도 필요하다는 거죠. 음. 거기에 이제 하나의 일환으로서 ISMS 인증이라는 게 있는 거고 네. 그거에 대해서 공부함으로써 기업이 이제 서비스를 런칭하고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 필요한 보안에 대한 관리 체계를 세우는 게 더 중요하다는 네. 거예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메가존은 이제 워낙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로 지금 네. 유명한 회사인데 그걸 잘하고 계시는데 왜 이 ISMS 인증이라는 네. 인증 컨설팅이라든지 네. 이런 거를 왜 시작하게 된 겁니까? 일단은 메가존 자체도 요번에 이제 그 매니지드 서비스성으로 이제 심사를 얼마 전에 마쳤습니다. 네네네. 이제 보안 기간인데 이 보안을 해가지고 이제 인증을 획득하려고 하고 있는데 네. 문제는 뭐냐 하면은 네.
우리의 강점을 계속 살려나가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뒤처지게 되면 결국은 특징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네네네. 우리는 계속 발전하고 싶고 항상 배고픈데 그럼 발전하기 위해서는 뭔가를 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찾아볼까라는 거로 시작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고객들에 대한 매니지 서비스를 하려면은 네. 기본적으로 우리가 클라우드에 대한 보안적인 표준을 먼저 갖고 가자라는 게 네네. 이제 기본적인 컨셉이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처음 오신 분도 계실 거고요. 근데 여러분 토크IT에 지금 이제 회원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신뢰만 있는데 신뢰만 있으신 분 누르시면 여러분 그 PC에 있는 이미지 파일 올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다음번에 만날 때는 꼭 얼굴이 아니더라도 얼굴이면 더 좋고요. 본인 좋아하는 이미지들 올려주시면 이 타임라인이 훨씬 더 우리가 실제 오프라인 만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 주에도 이제 저희 방송 매일 2시에 있으니까요. 네, 특히 다음 주에는 흥미로운 주제들도 많습니다. 뭐 물류 로봇이라든지 뭐 블록체인이라든지 뭐 하여튼 굉장히 많으니까 여러분들 관심 있는 분들은 미리 사전 등록하시면 편하게 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걸로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